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오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현대차의 총수 교체는 20년 만인데요. 네, 정의선 시대를 맞은 현대차의 미래 전망해보죠.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 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네네. 자, 정의선 수석부회장, 오늘부터 이제 회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미 2년 전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고 또 7개월 전에는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사실상 현대차그룹을 진두지휘했는데 왜 이 시점에 다시 회장으로 선임된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심히 2년 전부터 이제 행보를 좀 넓혀왔죠. 네.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각종 차종이나 그다음 제네시스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런칭이 되면서 공전 히트를 기록해서 그룹 내에서의 어느 입지도 다져졌다 이렇게 평가를 이미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뭐 어떤 연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화재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년이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 원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디펜던트로 자동차가 보급이 됐는데 이제 보조금도 상당히 축소돼서 1,000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시점에서 결국 자체 경쟁력으로 판매량이 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결국은 어떤 결정력, 주도력 이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 가장 적절한 시점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전면전에 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오늘 취임사에서도 정 회장이 이 전기차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뭐 전기차, 자율주행, 또 수소차 같은 이런 미래차에 대한 사업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더 드라이브를 건다고 봐도 될까요? 예, 당연하죠. 뭐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수소 배터리, 드론, 친환경차 이런 것들이 미래 먹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봄쯤인가요? 독일의 유력 일간지에서는 독일의 5개 회사와 국내 기업체의 어떤 기술 비교를 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도 독일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결국 앞으로 벌어질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면서 블루오션에서 큰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결국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양산을 했고 이런 분야의 어떤 기술을 초격차 기술 유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결국 수소전기차 시대가 언젠가는 올 겁니다. 오고 세계 이번에 그 니콜라 사태도 봤지만 현대에다도 손을 내밀었고요. 유럽에 수소 트럭도 수출을 했고요. 결국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후발 기업체하고의 격차를 점차 벌려나가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 현대는 없다. 이런 어떤 절박함이 보이는 것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발표한 데 대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표명되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차가 친환경차 부분에서 앞서 나갈 이런 어느 정도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정의선 회장 체제 과제도 많지 않겠습니까? 생산성이라든지 뭐 지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계시나요? 일단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미래 자동차 분야,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앞서 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시장 점유율이 판매량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현재 1%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비전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게 미래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거든요. 테슬라만 해도 작년까지 영업이익률이 적자였고요. 올해 최초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차 분야에서 아무리 기술 선점을 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3년, 5년을 회사가 버텨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버리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차를 만들어서 유지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경쟁업체라고 손꼽는 도요다나 아니면 폭스바겐 그룹 대비 R&D 투자 금액이 현대자동차가 약 4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적은 금액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이런 부분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 뭐 지배구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선대 그 명예회장님의 그 정몽구 회장의 그 지분을 안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에도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